기아 5선발 경쟁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네. 장성윤 위원이 딱 보실 때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5선발에 가장 근접한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이범호 감독이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김도현 선수는 저는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 이야기하기 전부터 이제 김도현 선수를 오히려 낙점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 시즌 후반기에 두 선수가 모두 선발로서 좋은 그래도 역할을 잘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원으로 올라왔을 때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많았는데 황동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싸움닭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던지는 모습을 보면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냥 김도현 선수가 오히려 선발 옷이 조금 더 잘 어울리고 황동화를 오히려 뒤로 돌리면서 조금 뭐 김도현 선수라든가 앞에 이제 선발들이 좀 일찍 무너졌을 때 롱 릴리프로 쓰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투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범호 감독도 약간 그런 선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울러 선수, 내일 내일 선수, 양현종, 윤영철, 윤영철 거기까지는 이제 확정으로 보고 그렇죠. 다섯 번째를 김도현으로 가고 말씀하신 대로 김도현, 황동화. 황동화 선수는 선발이 조금 균열이 생길 때 롱맨으로 붙이는 게 그렇죠. 적합하다. 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구위가 워낙 김도현 선수가 최근에 좋아졌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도 지난 가을 야구 할 때도 가끔 중계 갈 때 만나 보면 이범호 감독은 김도현 선수의 구위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그렇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처럼 심약한 모습만 아니라면 김도현 선수가 갈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황동환 선수는 여러 옵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과연 이의리가 언제 들어올 거면. 예. 예. 맞아요. 그다음에 이의리가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피칭 단계니까 라이브하고 퓨처스 가서 로테이션 돌고 여러 이 과정을 거친다면 5월에 만약에 복귀한다면 베스트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5월 중에 복귀한다면 베스트인데 만약에 그럴 때 그러면 당연히 이의리 선수는 선발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도현과 황동화 선수는 또 빠지고 아니면 뭐 윤영철 선수가 뒤로 빠질 수 있는 거고. 네. 저는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양현종 선수도 자완이고 이의리 선수도 자완이고 윤영철 선수까지 자완이면 이제 우 둘의 이제 좌셋이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그렇게 가는 뭐 상황도 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의리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도 제가 봤을 때 어떤 성적을 올리나 중요하고 이제 5선발로 낙점이 된 김도현 선수도 이제 성적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리는 돌아왔을 때 무조건 선발이거든요. 근데 지금 146까지 찍었고 라이브 피칭까지 했다고 해요. 만약에 정민철 위원님 말대로 5월달에 들어오면 11개월 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 6월 말에 수술을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단장도 해보시고 뭐 투수 코치도 해보셨지만 아무리 지금 컨디션이 좋다고 하더라도 토미존 수술을 받은 선수를 저는 1년 내에 쓰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위험 있다고 요소가 봐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니고. 맞아요. 계약 선발이 사이에서.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뭐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의리 선수한테는 지금 뭐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길게 본다고 한다면 그냥 아예 후반기 그것도 7월 달이나 아예 후반기 이렇게 보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쓰는 것도 오히려 더 이의리 선수에게도 낫고 지금 뭐 기아 뭐 선발진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뭐 수요가 적은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러니까 3월 8일부터 이제 시범 경기가 돌입이 되는데 그때 아마 저는 그래요. 이제 김도현과 황동화 머릿속은 오늘도 이제 KT 마지막 경기 때 황동화 선수를 양현종 뒤에 바로 붙이더라고요. 네. 이범호 감독이 죄송합니다. 근데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시범 경기 때도 아마 선발을 한 번씩 내보낼 텐데 시범 경기가 10경기밖에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이제 짧고 굵게 아마 평가를 하겠죠.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건 보장은 아닙니다. 김도현과 황동환은 보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고 김도현을 먼저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김도현이 시범 경기 중에 정말 난조를 부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 둘을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바뀔 예. 수 있고
시즌 들어가서 로테이션 들어가도 이거는 지금 육성을 하는 구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윈나우기 때문에 아마 시즌 끝날 때까지 경쟁을 할 겁니다. 김도현 선수, 황동원 선수는. 네. 그러니까 황동원 선수 오늘 피칭하는 이미지를 딱 보니까 그래? 김도현이 오선발이야?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내 막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럼요. 오늘 투지가 불타 오르잖아요. 오늘 투지는 네. 황동원 선수 오늘 투지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김도현 선수는 게임조 아니라 중계석 올라서 이제 객원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네. 김도현 선수가.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솔직히 김도현 선수 제가 단장 때 트레이드를 했었잖아요. 네. 이민우 선수랑 이렇게 해서 이진영 선수. 이진영 선수와 네. 바꿨잖아요. 근데 김도현 선수 속으로 그랬어요. 도현아, 너 거기서 히덕거릴 때가 아니야. 지금 황동원 던지는 거 봐봐. 네. 물론 이제 김도현 선수 제가 성격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아는 행복한 경쟁을 시범 경기 내내 끝까지 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네. 두 선수도 알지 않을까요? 예. 뭐 맞아요. 김도현 선수로 이범호 감독이 뭐 인터뷰를 뭐 했지만 아직 뭐 낙점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알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네. 어차피 4선발까지는 지금 확정이 됐고 한 자리를 놓고 이제 두 선수가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이 구도는 말 그대로 진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이제 확정을 짓게 되면 이제 감독들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겠지만 뭐 그렇죠. 4번의 기회를 주고 5번의 기회를 주고 뭐 한 달의 기회를 주고 이런 어떤 본인만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있죠, 감독들한테 있죠. 물어보면. 있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김도현 선수로 이제 낙점을 했으니 이범호 감독이 이제 김도현 선수가 과연 이제 잘 던지는 날도 있겠지만 난조가 이제 있을 때 과연 몇 번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과연 거기서 황동화를 언제 또 교체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도현 선수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전년도 물론 이제 기아 타이거스가 오키나와 연습 경기 성적은 안 좋아요. 네. 좋은 편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주전 멤버 빠지고 그게 절대값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허니문 기간이에요. 근데 디펜딩 챔피언 우승 많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네. 특히나 네. 선수도 그렇지만 관리자들은 전년도 우승팀이야 이렇게 허송세를 보내지 않습니다. 더 긴장을 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로테이션을 여유 있게 돌릴 겨를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범호 감독은 뭐 더 심히 얘기해서 작년보다 더 아마 긴장 상태에 있을 거야. 그럼요. 이거는 그러니까 초반에 이 두 선수들 후보진들 이의리 선수가 돌아오기 전에는 아마 굉장한 경쟁 체제가 있을 거고 또 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론한 선수뿐만 아니라 뭐 김태형 선수라든지 그럼요. 네. 뭐 모든 선수들이 다 후보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승률이 좀 받쳐준다는 가정이면 이의리 선수가 오면 양현종도 휴식을 줄 필요가 있고 그럼요. 올러 선수도 사실 첫 해고 연습 경기 지금 모습을 보니까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좋죠. 경쟁력이 네.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좋은 옵션들은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의리 선수가 잘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유기적으로 이렇게 체력 안배도 시켜줄 수 있다. 그런 좋은 의견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고슴도치님이 두 분 조합이 최강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 방송을 보는 저의 파트너 아시잖아요. 박재용 위원이 조금 아직 통화를 안 해봤는데 박재용 위원이 조금 배 아파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홍이와 철이. 홍희철이 네, 근데 예. 저는 굉장히 영광이죠. 여러 좋은 해설위원분들하고 이제 방송할 수가 있어서. 네. 야, 이의리 선수가 네. 과연 이제 언제 돌아오느냐도 굉장히 이제 주목할 부분인데 사실 뭐 이의리 선수까지 만약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5명에 2명, 뭐 7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국에는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서 이제 탈락한 선수가 이제 결국 이제 불펜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롱 릴리프를 담당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기아에는 임기영 선수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기영 선수가 있는 데다가 이제 뭐 황동화라든가 김도현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선발이 이제 일찍 무너지는 경기가 이제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떤 선수를 붙여야 되느냐 고민도 되고 왜냐하면 스코어가 많이 벌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벌어졌는데 선발 투수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사실 이 롱릴리프가 많으면
사실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타선이 좋기 때문에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을 때 어떤 투수가 어떻게 잘 막아주느냐 이게 이제 경기 중후반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옵션들이 이제 이의리 선수가 합류가 되게 되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역전승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아 타이거즈는. 그렇죠. 자, 야디아몰리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발 투수 재활 복귀 빌드업 단계가 3, 5, 7개인가요? 그 다음에 2군 한두 게임 컨디션 체크.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ITP부터 그러니까 단계별 캐치볼부터 순차적으로 늘려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3, 5, 7은 불펜 마운드 기준으로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거고 보편적으로는 저렇고요. 그러니까 선수들 상태에 따라서 이게 뭐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장성우 위원의 아까 의견에 동의하는 건 이의리 선수는 복귀 시점을 서두르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돌아와서 가을 야구까지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럼요. 가을 당연하죠. 야구까지 완주하는 것으로 아마 이범호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이범호 감독은 이의리 선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이제 거론한 김태형이라는 신인급 선수를 제대로 육성해보고 싶다. 네. 그런 뜻도 밝혔습니다. 김태형은 이제 좋은 선발 투수가 될 자질이 있는 선수고 내면의 담대함, 그러니까 멘탈이죠. 네. 더욱 기대가 되는 선수다. 이 멘탈이 굉장히 좋다고 내부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육성을 진행하겠다. 시즌 중 로테이션 공백이 생겼을 때 1군 콜업과 말소를 병행하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예, 그만큼 김태형 선수는 지금 제가 이제 연습 경기도 좀 봤더니 자질이 좋더라고요. 네. 요즘 그 신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바깥으로 이제 보여지는 영상들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폼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릴리스 포인트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완성형에 사실 가까운 투수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타자 입장에서 봐서. 네. 뭐 좀 이따가 이제 김영호 선수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죠. 폼을 봤을 때 야 이 선수들이 진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선수들이 맞나라고 이제 그 정도로 저 배찬승 선수 공 던지고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늘 삼진 잡는 네. 거 보고. 네. 오늘 그 영상을 계속 돌려보고 왔거든요. 네. 와. 152. 맞아요. 네. 그 고종욱 선수한테 마지막에 던진 그 바깥쪽 보였어요? 그 꽉 찬 그 정말 와, 근데 볼 잘 때리더라고요. 이거 정말. 우리 나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게 19살들이 던질 아직 맞아요. 이제 졸업 이제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공 던지는 게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90년대 야구를 해봤잖아요. 그럼요. 근데 당시에 장성희 의원이 쳐봤을 때 그런 속도를 내는 투수가 많지 않았잖아요. 140만 사실 넘어도 그렇죠. 강속구라는 어떤 그 닉네임을 받았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이따나 신인들이 140km대 후반, 150km 초반을 던지니까 네. 확실히 그 이 정말 이 연약한 이 팜 시스템에서 이 KBO 리그가 맞아요. 예, 이 신기해. 시스템에서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하나하나씩 나온다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성장이 돼야지 KBO 리그의 흥행 또한 좋아질 것이고, 이게 또 국제대회가 또 매년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또 WBC도 있고, 음. 사실 그 야구가 더 흥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대회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선수들이 정말 잘해서 국제대회까지 좋은 성적을 내준다고 한다면 또 자연스럽게 또 세대 교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야, 그래서 정말 이번 그 들어온 신인들이 공 던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요새. 네. 그러니까 이제 장성우 의원도 김태형 선수는 개막 엔트리에 들어오기보다는 퓨처스에서 돌 확률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도 네. 사실 그쪽이고 네.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기아 타이거스는 어쨌든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결과물도 잘 만들었고 네. 그래서 김태형 선수가 정상적으로 선발 수업을 받고 돌아오면 정말 여름에 사실 체력에 부침이 있을 때 이 선수를 또 옵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을 이범호 감독은 하는 거죠. 이의리의 뭐 기대, 그다음에 김태형이라는 완성도 높은 신인이 이제 복귀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연습 경기 모습 보니까 이범호 감독이 활짝 웃진 않더라고요. 계속 지니까. 네, 이제 뚜껑 열리는 거죠. 아니 이제 우리 살짝 그 얘기를 해보죠. 네. 저도 코치 때
딱 그래요. 연습 경기니까 야 다치지 마라고 하는데 실제로 붙어서 깨지잖아요. 네. 우리 그러니까 현장 용어로 가스 걸리잖아요. 가스 걸리죠. 네. 네. 이거 보니까 네. 이보모 감독 표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전들이 나갔을 때, 그러니까 레귤러 멤버가 나갔을 때는 상대 팀이 어떤 뭐 멤버로 나오든지 해볼 만한데 결국 이 스프링 캠프 기간에는 레귤러 멤버의 어떤 그 중요성보다는 정규리그 이제 144경기를 치렀을 때 그래도 1군에서 쓸 수 있는 자원들 한두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나가면 경기를 거의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스프링 캠프 기간에는 사실상 주전들이 어떤 이제 컨디션을 이제 가져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뭐예요? 100만 대 경기 치르려면 엔트리가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엔트리에서 정말 스페셜로 쓸 수 있는 한두 명을 만드는 게 사실 목표인데 이제 그 선수들이 나갔을 때 경기에서 뭔가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범호 감독 표정이 사실 뭐 좋지 않은 표정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범호 네. 감독이 냉정히 말씀드려서 3년 재계약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풍족했을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럼요. 근데 디펜딩 챔피언과 사실은 본인의 계약 연장은 이거는 없어지잖아요. 그럼요. 우리 지금 현재 들어와서 팀을 이끌 때 아무리 연습 경기지만 말씀하신 대로 백업급들이 나가서 뭐 에라하거나 뭐 보네드 플레이 나오거나 올라와줘야 될 선수가 여전히 지금 시범 경기 코앞에 두고 올라오지 않으면 이범호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감독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사실 가장 적게 받는 시기잖아요. 이제 시범 경기 들어가고 그럼요. 시범 경기 끝나고 정규리그 시작하게 아.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 백업 멤버를 만들어가는 어떤 기간이고 아직까지 이제 뭐 오키나와 이제 경기는 끝났지만 들어오면 또 이제 시범 경기가 있잖아요. 해야죠. 거기서 또 이제 엔트리를 또 강화시킬 수 있는 옥석 가리기가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거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범호 감독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네. 이 첫 번째 주제의 저희들의 생각은 끝까지 경쟁 체제로 갈 거다라는 뭐 우리 두 위원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범호 감독 생각은 어쨌든 김도윤이 앞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황동화 선수의 지금 그 투지가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 내부에서는 아마 이게 흥이 나게 이 경쟁을 바라볼 거고 시범 경기 끝나고 아마 이 윤곽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답이죠. 지금 픽스를 해놓고 시즌 쭉 간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어디 감독이 언론에 대답하기 좋고 그다음에 플랜의 구성에 대한 그 브리핑을 할 때는 좋죠. 장성호가 3번 칠 거고 정민철이 4번 칠 겁니다. 네. 이거 시범 경기 때 참 좋은 얘기지만 이렇게 특히나 투수는 이게 이제 시즌 때까지 쭉 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5번째 선발, 4번째 선발, 5번째 선발 정해놓고 쭉 가는 팀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팀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이제 5선발까지 꽉 차진 팀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선발 투수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 뭐 KT, 삼성 뭐 이제 이런 팀들은 사실상 지금 5선발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5선발을 놓고 2명이 지금 경쟁을 하는 거니까 이범호 감독 나름대로는 굉장히 진짜 행복한 고민이에요. 다른 팀은 5선발을 지금 못 구해가지고 롯데도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KBO가 그렇죠. 대부분. 네. 네. 그러니까 5선발은 그 뭐 피처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땜빵으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던 이제 오프너 같은 개념으로 풀페인데이 같은 개념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기아 타이거즈는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란 말이에요. 5선발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행복한 지금 사실 고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